나노 신소재, CNT 도전제 독점 기업, 성장 맥박 다시 뛸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나노 신소재는 2000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원재료를 구입해서 초미립 나노 분말로 합성하고 이를 다시 고체나 액상 형태로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죠. 원래 주로 반도체용 연마제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이는 반도체의 CM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는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소재 쪽으로 영역을 넓히다가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2차 전지용 CNT 사업 비중을 키우고 있는데요. 핵심 매출원은 2차 전지 소재 분야이며 도전제, 특히 CNT, 탄소 나노 튜브 도전제가 주력 제품입니다. 도전제는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집전체 사이에서 전기와 전자 흐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인데요. 즉 도전제는 전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전도성,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성질을 말하죠. 카본 나노 튜브, CNT 도전제는 기존 도전제보다 더 적은 양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즉, 기존 도전제보다 CNT 도전제가 전자의 이동 통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더 적은 양만 들어가도 됩니다. 도전제가 좋아야 양극재, 음극재에서 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배터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CNT가 그림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6개 탄소가 육각 형태로 말려져 있고 지름 1나노미터 크기 큐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CNT 도전제는 미세한 분말 파우더 형태인데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용액을 넣고 계면 활성제를 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양극재용 MWCNT와 음극재용 SWCNT 도전제 구조를 보면 음극재용을 먼저 보시면 SWCNT는 단일층으로 된 탄소층이 루프 형태로 되어서 양 끝이 열려있는 원통형의 구조입니다. SW, 싱글월, 즉 외벽이란 뜻이고요. 양극재용 CNT, MWCNT는 단일층이 아니라 다수의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W, 멀티월, 즉 다수의 벽이라는 뜻의 약자를 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더 비쌀까요? SWCNT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현재 SWCNT가 상용화에 가까운 건 나노 신소재 뿐이고요. 이 MWCNT는 제이오, LG화학, 금호석유, 동진세미캠, 나노 신소재가 파우더와 분산액으로 각각 만들고 있습니다. 음극재와 양극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음극재와 양극재는 각각 활물질과 도전제, 바인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엮여 있어야 각각 음극재, 양극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극 활물질은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으로 이루어져 있죠. 음극 활물질은 흑연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죠. 이런 활물질에다가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만드는 도전제를 접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인더고요.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음극 활물질의 안정화와 전지 효율성 향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CNT를 도전제로 만들어서 이를 배터리 소재 양극재에 첨가하면 도전제 양을 기존 대비해서 20%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양극재를 더 첨가할 수가 있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서 CNT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는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를 구성하는 필수 소재입니다. 필수 소재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고 중요성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2차 전지의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면 이 CNT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는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 채택이 늘어나면서 음극 도전제인 SWCNT도 장기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에서 CNT 도전제 채택은 필수인 이유는 실리콘 음극재의 가장 큰 단점이 스웰링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CNT 도전제가 들어가면 스웰링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스웰링 현상이란 전자 이동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상당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음극재의 이 CNT 도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노 신소재는 전 세계 유일의 음극재용 CNT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실리콘 음극재의 CNT 도전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전기 전도도 높아지고 배터리 효율과 성능이 개선된다는 점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음극 도전제인 SWCNT 분야 내에 나노 신소재의 독점적인 포지션이 항상 2차 전지 랠리 때마다 주목되어 왔었고 그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그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SWCNT 분야의 독점력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도전제 밸류체인을 좀 살펴보면 도전제 소재 제조사와 가공사, 전지 제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도전제 소재는 분말 형태라고 했죠. 이 도전제 소재인 파우더를 만드는 기업이 양극재용 도전제 MWCNT에서는 제이오, LG화학, 중국의 C나노가 있고 음극재용 도전제 SWCNT에서는 러시아의 옥시알이 있습니다. 제이오도 상용화에 도전 중이고요. 소재 가공사, 즉 액상의 용매로 가공하는 기업은 양극재용 도전제 MWCNT 쪽에는 나노 신소재 동진세미캠, 일본의 토요컬러, 음극재용 도전제 WCNT 쪽은 나노 신소재가 있습니다. 참고로 분산 용액은 분말 대비해서 단가가 6배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SWCNT 음극재용 도전제가 비쌉니다. 이것이 전지 제조사로 넘어가서 사용이 되는데요. 나노 신소재는 국내 유일의 CNT 도전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며 꾸준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CNT 도전제 시장 점유율 국내 1위이고 앞으로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삼성 SDI, 에너지솔루션, SK온, SK이노베이션 등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 시장은 이제 막 태동기를 거쳐서 성장 중인 시장인데요. 시장 조사기관 QY 리서치는 CNT 도전제 시장이 2023년 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2030년까지 10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평균 39.5%가량의 성장세를 예측한 건데요.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노 신소재 역시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노 신소재의 실적에서도 확인 가능했는데요. 2019년 기준 나노 신소재의 핵심 매출원은 디스플레이 소재 34% 비중이었습니다. 반도체 소재가 19.2%, 태양전지 소재 15.8%로 뒤를 이었었는데요. 당시에 2차 전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소재 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2023년 기준 나노 신소재의 전체 매출 가운데서 44.7%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바로 2차 전지 소재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 밖에 그래핀 도전제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세대 2차 전지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그래핀 도전제는 기존 CNT 도전제 대비해서 우수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핀 도전제는 고속 충전, 고출력, 오랜 수명 같은 2차 전지 성능을 개선시키는 소재라고 하는데요.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는 2023년 456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면서 1,95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시설 투자에 활용하는 금액이 1,5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국내 시설 투자는 200억 원 뿐이고 1,300억 원은 해외 시설 투자입니다. 세부적으로 미국의 600억 원, 유럽에 350억 원, 중국에 200억 원, 일본 150억 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매출 성장폭이 둔화된 것은 아쉬운데요. 나노 신소재는 그동안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해왔습니다. 2021년 25.8%, 2022년 30%대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23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 8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 성장하는 데 그쳤고요. 영업이익도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성장폭 둔화와 이익 감소라는 추세가 2024년에도 이어졌는데요. 나노신소재는 2024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 435억 원, 영업이익은 41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5.7% 증가, 영업이익은 37%가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로 인한 2차 전지 불황의 여파가 지속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2024년 미국과 폴란드 공장 14,000톤 규모가 본격 가동되고 2025년 올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공장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총 55,000톤의 생산 능력으로 확대가 되고 이런 양산 증설 스케줄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지난해 2024년에 전년 대비 100%, 2025년 올해도 100% 성장 기대가 됐었는데 기대치와 다르게 전방산업 EV 수요 악화로 외형이 쪼그라들고 실적 감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 100개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주가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지는 않고 지난 10월 중순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2차 전지 소재인 CNT 도전제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EV, ESS 시장 성장과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래핀 도전제 사업도 향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여전히 캐즘의 극복입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 확대가 우선이고 CNT 신규 설비 가동 일정 어떻게 될지 외형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여러 2차 전지 각 세부 섹터 내 기업들이 캐즘 여파로 증설 일정들이 2년에서 3년씩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노신소재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어서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지난해 초에 나노신소재의 생산 능력이 2025년에는 55,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았었고요. 하이투자증권과 신한증권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49,000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생산 능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 캐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주가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는 2023년 여름 당시에 주가가 21만 3천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당시 2023년 연말 순이익 168억 원을 기준으로 PER 155배 정도까지 거래가 되면서 주가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2023년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이 났지만 2024년 예상 순이익 77억 원과 비교를 했을 때 PER이 90배 넘는 수준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 실적이 더 떨어진다면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전히 성장주로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금리와 실적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업의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시장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과 혁신, 그를 위한 자금 투입 등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역시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전 세계 유일의 응급제용 CNT 시장 독점력을 강하게 확보하고 있는 기업 나노신소재. 이 나노신소재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캐즘을 극복하고 또다시 부각될 성장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 성장 맥박이 다시 뛰는 그날까지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권미란이었습니다.